안녕하세요, 불임사입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무속을 연구하는 분들이나 사주를 공부하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주는 단순한 일반 사주가 아니라 실제로 내림굿을 받고 무당으로 살아온 사람의 사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어느 시점부터 점사가 잘 나오지 않게 되었고 그 원인을 사주와 음령술 관법으로 분석하여 해결한 실제 사례라는 점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흐름은 때때로 사람의 운명 속에 깊이 스며 있습니다. 불임사 음령술관에서는 사주팔자와 음령술, 육효 관법을 통해 무당 사주인지 신제자의 길인지 조상과 신의 가물이 작용하는 운명인지를 깊이 분석합니다. 또한 일반인들의 사주와 운세 상담은 물론 지금 눈앞에 닥친 삶의 문제까지 함께 살펴보며 그 해결의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현장에서 상담을 해오며 수많은 사람들의 사주와 운명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불임사 음령술관에서는 사주명리학, 음령관법, 그리고 육효 관법을 통해 사람의 운명과 삶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불임사 음령술 관법으로 풀어보는 운명과 무속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상담자의 사주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사년, 임술월, 무술일, 개해시로 이루어진 여자 사주입니다. 이 사주를 불임사 음령술관법으로 보면 연주 계사는 대충지로 작동하고 있고 월주 임술은 병액지, 일주 무술 역시 병액지, 시주개해는 일령지로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이 4개의 자리에서 각각 애증령, 형제령, 자살령, 귀물령, 조상령, 태아령, 원한령, 수장령, 무연령 등의 작용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당히 강한 영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주입니다. 먼저 연주 계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불임사 음령술관법 기준으로 연주가 대충지로 작동합니다. 대충지는 일진과 충이 발생하는 자리로서 영적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애증령과 형제령, 자살령이 작동한다는 것은 집안의 영가 중에서도 감정이 강하게 남아있는 영가가 존재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특히 사화는 무속적으로 보면 신기의 불기운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화가 해수와 충을 이루면서 사해충이 형성되면 현실에서는 신병이나 영적 감흥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무속 사주를 많이 연구해보면 사해충 구조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무당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화는 신령의 불기운을 상징하고 해수는 영혼의 물기운을 상징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두 기운이 충을 하면 신기와 영혼의 기운이 서로 강하게 작동하면서 영적인 체험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다음으로 월주 임술을 보면 이 사주의 핵심적인 구조가 드러납니다. 월주는 부모궁이자 현실 환경을 의미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불임사 음령술관법에서 병액지로 작동하고 있으며 동시에 귀물령과 조상령, 태아령, 원한령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병액지는 단순히 병이 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음령술 관점에서는 영적 간섭이 강하게 나타나는 자리로 해석합니다. 특히 월주와 일주에서 병액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현실에서는 신병이나 정신적 고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임술에는 백호대살이 존재합니다. 백호살은 강한 기운을 의미하는데 무속 사주에서는 이것이 강한 신기나 영적 에너지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술토는 무속적으로 보면 조상령이 머무는 자리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주에서는 술토가 월지와 일지에 2번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토가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상령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일주 무술을 보면 이 사람의 중심 구조가 드러납니다. 일주는 본인의 정신과 영혼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역시 병액지로 작동하면서 귀물령과 조상령, 태아령, 원한령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이런 구조는 현실에서는 영적 감흥력이 매우 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무술은 괴강살입니다. 괴강살은 강한 기운을 의미하는데 무속 사주에서는 신령 기운을 버티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 사주에는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무게합 쟁합 구조입니다. 년간 개수와 시간 개수가 동시에 일간 무토와 합하려고 하는 구조입니다. 명리적으로 보면 이것은 정신적인 갈등이나 혼란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음령술 관점에서는 여러 영적 기운이 동시에 연결되는 구조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주개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주는 전생궁과 영적 활동의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불임사 음령술법에서 일령지로 작동합니다. 일령지는 영적 작용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태아령, 수장령, 무열령, 망령령이 동시에 작동하는 것은 물과 관련된 영가 인연이 존재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해수는 무속적으로 보면 영혼 세계와 연결되는 물의 문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해수가 사화와 충을 이루면서 사해충이 형성되면 영적 작용이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 사주의 주인공도 젊은 시절 내림굿을 받고 무당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몇 년 전부터 점사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신당은 유지하고 있지만 예전처럼 점사가 나오지 않으니 무당 일을 그만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효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나온 괴는 뇌풍황이었고 이효가 동했습니다. 세효는 월파 상태에서 관지세였고 응효는 상효의 처제로 휴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효가 부모효였는데 변효가 자손효로 변하면서 공망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육효에서 부모효는 조상을 의미하고 자손효는 기도력이나 실력을 의미합니다. 부모효가 변하여 자손효 공망이 되었다는 것은 조상 기운이 약해지면서 실력이 약해진 상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조상대접 굿을 한번 하라고 권했습니다. 실제로 이 상담자는 조상대접 굿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다시 점사가 잘 나오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무당 일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무당 사주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문 작용이 강한 구조, 병액지 작동, 사해충 구조, 술토 조상령 구조, 괴강살, 백호살, 수기운 편중, 목기운 결핍, 천문성 구조 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실제로 무속과 인연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무당에게 점사가 끊어지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상 대접이 약해진 경우, 신당 기운이 약해진 경우, 신줄 간섭이 발생한 경우, 기도력이 약해진 경우, 대운 변화, 신령 교체 과정, 영적 피로 등이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육효 결과와 실제 상황을 종합해보면 가장 큰 원인은 조상 기운이 약해진 것이었습니다. 조상 대접 굿 이후 점사가 다시 잘 나오게 된 것은 조상 기운이 다시 연결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주는 귀문 작용, 병액지 구조, 사해충 신문 구조, 술토 조상령 구조, 괴강살과 백호살이 동시에 작동하는 전형적인 무속 사주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사주와 음령술, 그리고 육효 관법을 함께 활용하여 실제 문제를 해결한 하나의 중요한 상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의 흐름은 때때로 우리의 삶 속 깊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을 무조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관법과 이해를 통해 원인을 찾고 균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주와 음령술, 육효 관법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흐름을 이해하고 원인을 찾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불임사에서는 앞으로도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인과 해법을 함께 풀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임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임사